아무튼 이 바이든 논란이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사실 사과하고 깔끔히 넘어갔으면 지금 뭐 이렇게까지 문제가 더 불거지진 않았을 텐데 왜 계속 질질 끄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당에서는 이걸 MBC를 겨냥했어요. 그래서 프레임을 좀 전환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비속어 논란이냐 아니면 자막 조작 사건이냐 이거를 이제 프레임을 서로 다르게 걸고 있는데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라고 이미 보세요? 프레임을 그렇게 바꾼 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만약 MBC가 조작 왜곡 보도했어요 라고 안 했으면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XX라고 했네, 바이든이라고 했네, 안 했네, 거짓말 했네, 안 했네, 해명은 왜 13시간 밖 이후에 나왔네, 안 나왔네 그 얘기만 집중적으로 보도됐을 텐데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대통령 왜 사과 안 해? 사과해야 돼! 뭐 이렇게 몰고 갔을 텐데 아니라고 난 안 했다고 바이든이라고 안 했는데 왜 자꾸 바이든이라고 그래? 진상규명해. 어디? MBC. 와 물러가라. 이런 거죠. 이미 충분히 달성을 했죠. 근데 그게 네. 장기적으로 볼 때 네.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인식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태를 몰고 가고 해결해 나가는 대통령실 참모들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사건 본질 뭐라고 보세요? 이 사건의 본질은 사과하지 않는 대통령이죠. 네. 말 자체가 좀 거칠긴 했지만 네. 그것도 못할 말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 98% 정도는 그 정도 욕은 다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아니 하면 욕하거나 야이 하면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다 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어디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도까지만 하면 그 민주당이 이제 뭐 어디가 대상이었는지 밝혀라 뭐 이렇게 하면 이미 대통령은 사과하셨는데 네. 이걸로 논쟁 오래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은 말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네. 모든 주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아도 돼요. 본인이 원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어려운 질문은 그 질문은 좀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기자들이 거기다 웃긴 소리 하지 말고 대답하라고 하지 않아요. 네. 그게 서로의 예의거든요. 말하지 못하는 것의 고충을 국민들도 언론들도 그런 어떤 합의점이 있다고요. 근데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대통령실은 네.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변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새끼도 안 들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보기엔 대통령실이 거짓말하네. 그러니까 날리면까지는 뭐 그런 혼돈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앞에 욕설을 하지 않았다라고 프레임을 짜게 시작을 하면 대통령실에 거짓말한다는 프레임이 씌워지면 이건 대통령실로서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옛날에 거짓말했으니까 또 거짓말할 거야라는 전제가 들어오는데 네. 예, 전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께서 초반에 사과를 빨리 하거나 아니면 더 초반에 난 바이든이라고 안 했어라고 제가 알기로는 바이든이라고 안 했... 예, 그러니까 바이든이라고 안 했다. 바이든이라고 네. 안 했다라고 대통령이 그 행사가 한 7시쯤, 6시쯤 카메라에 담겨진 거 아닙니까? 그로부터 골든타임을 한 4시간 정도 안에서 부인을 하고 홍보실에서 그거를 물을 탔다면 네. 아니 MBC는 무슨 근거로 날리면 바이든이라고 보도하냐. 대통령 바이든이 아니라고 하는데 일단 거기까지만 가서 전설을 쳤으면 그러게요. 대응이 너무 148개 늦었어요. 언론이 네. 바이든이라고 쓰진 않았을 테고 네. 이제 와서 148개 언론이 다 MBC를 따라했다고 말하니까 148개 언론이 같이 열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 그게 보도된 게 다 세보면 148개 네, 언론이군요. 148개 언론이 관련 보도를 거의 동시에 했다는 거예요. 네. 아,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영상이라는 건 너무나 확실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이거를 부인을 해버리면은 사실은 좀 약간 곤란한데 이게 대통령께서는 이제 도어 스태핑 할 때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가지고 또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왜냐면 본인이 말씀한 사람인데 진상규명을 본인이 해야지 뭘 하는 거냐. 누구 보고 무슨 진상규명을 하라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대통령의 발언이요? 아니면 네, 진상규명? 대통령의 발언. 참 제가 보수우파 패널로서 네. 상당히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힘들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대통령의 발언은 적반하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아, 괜찮으시겠어요? 저 삐 처리 좀 해주세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네. 본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근데 본인은 선택적으로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아닌데 앞에 XX는? 비속어는 생각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바이든은 확실히 안 했다. 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그러면은요, 입증 책임이 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언어 분석 전문가를 동원을 해가지고 그 기관에다 맡겨가지고 네. 자, 이거 정말 정확한 단어 다 써달라. 왜 안 하냐고요, 그거는. 그건 안 하면서 지금 우기는 거 아니에요. 네. 안 했다고, 안 했는데 왜 자꾸 그러냐고. MBC 나빠. 너희들 민영화.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억지 주장이거든요. 왜냐하면 합리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나 증거 자료를 갖고 국민들에게 믿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안 했다니까 믿어달라고요. 이건 합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건 억지 강요지. 대통령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그 진상규명 TF에 있는 분들이 네. 그런 식으로 억지 주장을 하게 되면 정말 국민의힘이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어거지만 쓰는 정당으로 낙인 찍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두려워요. 국민들한테 버림받을까 봐. 네. 이렇게까지 좀 우려를 하고 계신데. 많이 우려해요. 네. 대통령의 그 진상규명 발언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검사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상대하는 사람들이 피의자였고요. 그게 지금 대통령 본인의 대응과 대통령실의 대응은 피의자의 대응입니다. 아. 이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게 네. 제가 생각하는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초반에 바이든이라고 하지 않았어라는 말씀을 대통령 전 초반에 했고 네. 그걸 대통령실에서 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장이 조립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욕설이랑 뭐 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온 상태에서 보세요. 정말 놀랍게도 이게 정치적으로 보통 해결을 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그 발언 문제가 생기자마자 제일 먼저 한 조치가 성문 분석가들에게 파일을 보내요. 오디오 파장을 따달라고. 네. 뭐 한 짓이에요. 이거는 검사들의 로직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 출신의 총무비서관 뭐 이런 분들이 아마 저는 대책 회의를 하는데 야, 그 대통령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분석해보면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네. 그거 그래서- 했다는 거 아니었어요, 방금? 했죠? 아니 일단은 자기들끼리 했는데 네. 아, 그거를 발표를 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딱 데이터를 아니죠. 드러내지 중요한 건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두 명의 전문가로부터 무슨 단어인지 불확실하다는 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니까 이걸 걸고 전면전으로 해서 MBC에도 공문을 보내고 인터뷰도 하는 게 뭐냐면 자 법정에 가면 네. 그 마이크가 눌려서 소리가 망가질 것이다. 당신이랑 이렇게 되는 거죠. 걱정하시라고. 근데 법정에 가면 이거는 뭉갤 수 있다. 네. 그럼 내가 증언만 잘하면 이 건은 뭉갤 수 있는 건이다라고 법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사실 보고 야, 있는 증거, 사람들은 증거. 국민인데. 증인 2명,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 2명이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 MBC는 왜 바이든으로 들은 거냐라고 오히려 역공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법적으로 이게 네. 법적 공방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접근을 하니까 네.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걸 대통령하고 앉아서 1시간이고 30분이고 토론해서 문장을 정리할 일을 일단 파일 분석부터 보냈다는 자체가 이 검찰공화국의 어떤 이 삐뚤어진 일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박진 장관 옆에 들었다면서요. 그럼 박진 대통령 그다음에 김성환 차관 제대로 못 들었다고 치면 거기에다가 몇몇 참모 붙어서 앉아서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리면 될 거 아니에요. 바이든 아니한 거라 했으면 아 좋아 그럼 뭐라고 문장을 짜집기를 할까라고 정해서 네. 그날 MBC가 10시에 못 오는데 11시 반에라도 아, 바이든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저렇게 보도를 하냐. 우린 이렇게 말했다라고 했으면 다른 언론들이 이 역풍을 치면서 이 혼란한 국면으로까지는 끌고 갈 수 있었겠죠. 그렇죠. 사실 모든 언론이 MBC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론이 다 바이든으로 썼으니까 거의 대부분. 쭉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네. 왜 그렇게 13시간 동안 그랬느냐 아니면 왜 처음에 왜 바이든이라고 안 했다고 강하게 얘기를 못 했느냐 네. 여러 가지를 정보를 종합을 해본 결과를 네.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뭔가- 방송에서. 네. 마켓 한이의 전 제품은 회원에게 무료 배송입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쭉 제가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네.
왜 그렇게 13시간 동안 그랬느냐? 아니면 왜 처음에 왜 바이든이라고 안 했다고 강하게 얘기를 못 했느냐? 네. 여러 가지를 정보를 종합을 해 본 결과를 네.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뭔가. 방송에서. 네. 처음에 이제 저 사태가 딱 터지고 논란이 생겼을 때 네. 대외협력실? 그 옛날에 춘추관이죠. 기자를 담당하는 곳. 네. 거기 있는 관계자, 물론 김은혜 수석도 같이 있었고 네. 이재명 부대변인도 같이 다 보고 관계자를 다 보고 얘기 들었는데 네. 이건 자기네들이 봐도 바이든인 거야. 자기가 아무리 들어도. 자기네들이 네. 바이든인 거야.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네. 이거 저기 사적인 대회에서 하신 거니까 국익에 좀 여러 가지 문제 생기고 있으니 이거 보도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미 한국으로 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되게 일찍 받았어요. 큰일 났다 이제 이거 어떡하지? 네. 근데 도저히 뭐 아무리 들어봐도 바이든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고 이제 한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니 우리가 방송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은혜 수석한테 대통령이 전화한 거죠. 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안 맞고 뭐 하는 거야?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전화 받아가지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한국에서 이것 때문에 난리 났다며. 네. 이거 지금 수습 안 하고 안 맞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나 바이든이라고 얘기 안 했어. 빨리 수습해. 그때부터 김은혜 수석이 이제 혼이 나가가지고 어떡하지? 큰일 났다. 네. 우리가 듣기엔 바이든인데 빨리 한국에 보내가지고 네. 이거 분석을 우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 네. 라고 해서 돌리고 돌려서 이제 13시간 후에 이제 난리면이라고 해명이 됐는데 엄청 깨졌어요. 김은혜 수석. 김은혜 수석이 엄청 깨졌어요. 일주일째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오겠어요? 경질술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좀. 되게 화가 많이 나 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첫 번째로 나한테 보고를 먼저 안 하고 내가 딴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이 상황을 앓은 것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났고 네. 바이든이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왜 바이든이라는 이런 기사가 계속 나갔느냐. 이거 왜 수습도 못 하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도 엄청 화가 많이 나셔서 대통령실의 현재 분위기는 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현재 분위기는 바이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때려 없애자. 처부수자. 네. 바이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네. 그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자꾸 무섭네. 바이든 얘기하는 거는 네. 목숨을 지금 막 걸고 방송하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요. 웃겨요? 대통령이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고 신체나 생명의 위협을 가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지나친 말씀하시네요. 대통령은 자기가 거짓말쟁이라는 네. 프레임이 씌워지는 게 너무 못 참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렇게 프레임이 씌워진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거를 안 했다고 그러시잖아요. 자기는 정말 바이든이라고 안 했대. 정말로 안 근데 했대. 바이든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앞에 비속어도 중요한데 비속어는 또 기억이 기억 안 안 난다고 하시니까. 사람이라고 아니 그러잖아요. 그건 기억이 안 나는 그건 수사적 표현이죠. 그럼 우리가 그냥 인정은 할 수 없는데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부인은 안 하는 정도에서 우리가 이해해 주면 되는 것이었는데 네. 김은혜 수석의 얘기가 그렇다고 하면 김은혜 수석이 대통령 방에 갔어야 돼요. 가서 그러면 문장이 뭔데요? 구성해 주세요.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기억은 안 나는데 바이든 해결에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예. 그건 좀 무리라고 보고 근데 가서 못 물어봤겠지. 그리고 그게 편린으로 네. 들은 정보만 가지고 네. 수습을 하려고 하니까 10시간씩 시간이 걸린 건데 그거는 정말 최악의 수습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는 바이든이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빨리 이거 아니라고 수습해. 근데 자기네 들어봤는데 계속 바이든인 것 같거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막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아니, 이제 그러니까 의원실에서는 저 정도 됐으면 의원한테 가서 바이든 아니면 뭔데요? 라고 물어봐요. 아니 그럼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물어본다고요. 우리 같으면은 들려줘. 이제 대통령한테.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자 이거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기억 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이제 받아 적는데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화가 나셔가지고 지금도. 그러니까 오늘 김대기 비서실장도 나와가지고 가짜 뉴스 하는 인간들 다 때려잡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화가 많이 그러니까 나셨대. 사실 이걸 수습을 해야 되는 게 대통령실이고 여당인데 이게 대통령이 그런 태도니까 사실 더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거를 MBC와 민주당이 서로 유착관계다라면서 정원 유착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 언론에서 보기에는 약간 무리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은데 어쨌든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얼마 안 돼가지고 민주당이 아니라 MBC가 보도를 한 걸 가지고 유착이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영상을 올린 사람이 민주당 뭐 보좌진 출신이다. 이런 것 때문에 유착을 의심한다 하고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정원 유착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미리 입수를 하지 못하고 미리 대비하지 못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네.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뭐 MBC 보도 전에 받았으니까 영상을. 근데 저는 이거는 늦게 받았던데요? 늦게 받았죠. 네, 약간 무능함 그게 있었어요. 9시 37분에 받으셨다고요? 죄송합니다. 아 진짜요? 네. 왜 이렇게 늦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보내드릴 걸 그랬네. 기자들하고 연락을 안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저한테는 안 보내주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무한테도 안 보냈어요. 받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렸네. 얘기하려고 그래. 정원 유착은 말이 안 아, 된다. 정원유착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밝혀졌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네. 반디캠이라고 해가지고 짤로 만들었잖아요. 네. 누가 만들었을까? 그 팬 기자가 만들었지. 100%지.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 어느 회사에 누가 만들어서 왜 돌렸을까? 그거는 알고 싶어요. 아니 그 돌린 게 그럼 안 봐도 비디오지 않습니까? 그걸 했다고? 왜냐하면 영상 기자들은 그러니까 언론사에는 편집기들이 다 있어서 잠깐만. 송채 반장님은 반디캠 받았어요? 아니면 풀영상 받았어요? 반디캠 먼저 받고 어. 곧바로 풀영상 풀영상? 받았어요. 예. 그리고 여기 우리 풀영상이라고 김 하는 건요 KBS에 지금도 올라가 있는데요. 그때 그냥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생중계되던 게 있어요. 그래서 이미 나올 때부터 나올 때부터 공개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그 파일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6시간짜리가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보도되기 전에 돌아다녔던 아니 거는 보도되기 누가 전에 만들었냐 돌아다닌 게 아니라 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움직일 때 그게 KBS 유튜브 라이브로 나가고 있었다고. 그 파일이 그냥 거기 있고 예. 저는 반디캠을 받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MBC나 KBS 같은 회사에서 그걸 했으면 그 파일을 어도비 프리미어로 자르든가 아니면 하여튼 자르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동영상 자르는 프로그램을 잘랐을 텐데 그럼 반디캠은 어디서 등장하는 거냐? 팬 기자들이 부장한테 보고하는데 뭐 이래서 부장 이거 뭐 바이든이라고 한다는데요. 야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있어? 증거 있어? 아 파일이 있어요라고 잘라서? 전체에서 그 부분만 잘라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반디캡이라는 모션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확률이 높죠. 생중계를 했으면 그러면은 그 영상이 다 미리 나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 그 욕설 엠바고 영상이? 때문에 생중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닌데. 엠바고가 있잖아요. KBS에 라이브로 걸려 있어요 지금. 아니 그거는 라이브 보도- 온이라 아니 그게 아니라 라이브 때문에. 온이라고 해서 파일이 걸려 있어요 지금. 가서 보세요. 아니, 거기 그게 메시지에 가성이 올렸네. 들어가 있어요? 네. 몇 시에 올렸느냐가 중요한 거지. 올리는 게 아니라 그건 라이브 온이라고 해서 그냥 켜놓고 하는 라이브 있잖아요 왜. 그냥 맥락 없이 계속 흘러가는 라이브.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게 엠바고가 있는데 엠바고도 있고 그 네. 촬영한 거는 MBC란 말이에요. 네. 근데 KBS가 어떻게 라이브를 물려? 그것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 그런가요? 영상은 달라. 네네 아마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다른 걸 거. 그거를 누가 공식적으로 MBC에서 보도하기 전에 잘라가지고 돌렸는지는 그거는 궁금해요. 그래서 청와대 그 대통령실 영상 기자단에서도 그러니까 MBC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게 사실 MBC에서 풀 기자였으니까 MBC에서 카메라로 찍고 이거를 다 각사한테 전송을 다 했다 이미. 그리고 거기서 사실은 유출이 된 거기 때문에 MBC라고 특정 지을 수 없고 다만 그럼 누가 그걸 유출했는지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궁금하다 이런 입장 표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솔직히 정원유착 그 논란을 제기하기에는 이미 저도 받고 모든 정치부 기자들이 다 받아본 상황에서 MBC가 민주당에만 줬다? 이것도 사실은 납득하기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자꾸 광우병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간단하죠. 네. 그때처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도 박성재 사장 이름을 집어넣잖아요. 누가 공문에 사장 이름을 씁니까? 아, 그거 진짜 불러다가 여튼 박성재랑 박성규 두 사람 이름을 적어놓지 않습니까? 네, 공문에 그래서 이제, 예. 이재현 전 의원도 막 뭐라고 했던데 그거 가지고. 적출해 내야 되는 사람 이름을 명시한 건데 제 얘기는 뭐냐면 적출이야 적출? 장기 적출? MBC라는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민주당의 천병 노릇을 하는 언론 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MBC가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언론 노조가 장악을 못하게 바꾸면 되고 우린 예전에 김재겸 사장의 전례가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몰아서 저 노조가 휘둘리는 사장들을 경영진을 다 파내고 거기에 옛날 마냥으로 김재겸 같은 사람을 집어넣어서 다시 MBC를 바꾸면 된다. 네. 라는 생각. 그래서 광우병 얘기를 자꾸 꺼내고 있는 것이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뭐 구속 다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 다 무죄 판결 받지 않았냐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무죄 판결을 4, 5년 있다 받잖아요. 지금 당장 윤석열 정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MBC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인데 네. 이거 그냥 밀고 가는 거죠. 근데 사실 여론을 보면 썩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식으로 정원유착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 그 다음에 계속 그 국민의힘이 TF까지 구성해가지고 MBC 앞에 가서 항의 집회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키우는 것 자체가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안 좀 생각이. 좋은데 네. 일단은 대통령이 되게 많이 화나 있어가지고 이것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좀 그래도 좀 유감 표명 거의 이 분위기래요. 그러니까 안 돼. 참모들이 그렇다고 이렇게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때려치고 나오지 않는 한 더 이상 어떠한 건의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해야 네. 나의 충성심을 통해서 2024년도에 공천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봐보세요. 박대출 그 TF 위원장 네. 진주예요. 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죠. 윤두현 의원 네. 대구, 네. 홍석준 의원 대구, 박성중 의원 서울이지만 가장 좋은 지역구 서초, 김미애 의원 부산. 네. 공천만 받으면 다 되는 사람들이 여기 주축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막 위에서 이거 대통령 되게 화났거든? 이거 세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박성중 의원은 오늘 방송에 나와가지고 새끼라고도 안 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저 진짜 멘붕이에요. 이 사람들이 옛날에 내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 정상적이 아니야. 네. 집단적으로 취해 있어요. 네. 이게 다른 쪽 선거 어떻게 치르라고 이러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권력자들의 권력 속성을 봐야 되는데요. 권력자들이 그러니까 이 새끼라고 안 한 걸 했다는 걸 자기가 모르겠어요. 잘 알죠. 네. 근데 시중에는 돌아다니는 세 부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이 새끼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못해 인정하는 사람인데 내 귀엔 들리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권력자들은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즉 대중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죽음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 네. 이게 진정한 내 편인 거예요. 아. 모두가 들리지만 내겐 들리지 않아. 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비이성적이다라고 국민들에겐 욕을 먹지만 이 권력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내 편으로 같이 갈 사람은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 맞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구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자 우리가 한 팀이다라고 지금 뭉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윤핵관 호소인 윤핵관 뭐뭐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뭉쳐서 한 팀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수사검사로서 모든 난관이 부딪혀올 때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맨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노렸던 타겟에게 을 불러다 마지막 조사를 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수갑을 채운 순간 승리해왔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대상자들 몇 명 있죠. MBC,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비서실장들. 이 사람 중에서 두세 달 안에 승부 봐서 구속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대로 가도 된다. 이 30%가 충분히 피를 보면서 만족하면 이대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 지금 아직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 수사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서 예, 검사로서는 박수를 받겠지만 그동안 망가지는 물가와 경제와 이런 것들은 지금 근데 모르는 거지 그 주가가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본인에게는 아내분한테 좀 배우면 될 텐데. 그리고 내가 충격적인 예를 많이 들었는데 네. 하나만 좀 얘기해 주세요. 정무수석실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통해서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플랜들, 탈출 플랜들을 짜줘야 되는데 대통령이 지시한 거를 어떻게 하면은 실현시킬 수 있느냐 그 플랜을 짜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좀 심각하네요. 심각한 얘기를 내가 지금 참 입이 간질간질한데 네. 일단은 이 사람들이 사고가 마비가 됐어요. 집단 최면이 됐고 네. 일단은 내가 그 자리에서 계속 쫓겨나지 않고 내 자리를 유지하는 게 지금 목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되게 우려스럽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출마 안 할 거니까 본인 상관없지만 보수파 진영은 앞으로 총선 치러 대선에서 이겨야 되는데 자꾸 저렇게 어거지를 쓰고 의원들 나와가지고 억지로 항변을 하면은 보수파 전체가 이제 국민들한테 몹쓸 집단으로 손가락질 받는다니까요. 난 그게 제일 두렵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선거를 치러야 될 사람들.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 집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보수파가 잘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단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집단 최면에 걸린 것이 아니냐. 어떠한 종교 집단의 신도들이 네. 그냥 다른 것은 안 보이고 목사님 말씀 무조건 옳아요. 와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걱정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는 항상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잖아요. 절제력을 갖고. 그러지 않고 지금 감정이 너무 지금 흥분된 상태라서 아무도 지금 뭔가 얘기를 못 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얘기 말씀 들어보니까 더 걱정이네요. 뭐라고요? 아니 요즘에 마켓타니에서 이용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쇼핑몰계 차세대 리더 마켓타니 정치권의 정보통 저 장성철이 자부하겠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을 하느냐? 덕분에 제 출연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믿고 사드셔도 될 것 같다. 전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결의 자랑, 한결의 야심찬 프로젝트, 한결의 TV를 후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켓타니.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좀 도와주십시오.